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보다 또 선전 나와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모멘텀을 반영하지 못했던 K뷰티, 이제는 주목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시제브 올리브영이 가장 먼저 요즘에 K뷰티 하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정말 경사가 났다고 하는데 작년에 매출 보니까 4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준이고요. 요즘에 국내 매장 가보시면은 관광객들이 올리브영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PB 브랜드가 또 해외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게 또 실적 개선에 많이 기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또 간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많은 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뤄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은데요. 오늘 먼저 이 주제 잡으신 이유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이 수출과 관련돼서 사실 작년 2분기, 3분기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지금 화장품 섹터, 특히 K뷰티 관련된 쪽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좀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에서 많이 멀어진 느낌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의 조정과 함께 화장품, 특히 K뷰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네. 이제 헬스케어, 뷰티 쪽에 대한 아무래도 관심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정작 좀 어떻게 보면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섹터는 너무 좀 조용하게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3월 달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제기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고점에 좀 부담이 있는 어떤 섹터들이나 종목들, 물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방산과 조선 같은 섹터는 계속해서 좀 고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언제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서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K뷰티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K뷰티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 상당히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집중을 받았습니다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온전히 좀 반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지수와 함께 같이 좀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제가 볼 때는 반등의 모멘텀을 좀 가지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 아무래도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지난 4분기에 좀 실적을 좀 리뷰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YOY 대비 거의 뭐 한 280% 정도 증가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를 좀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일회성 비용이 한 120억 정도가 좀 나왔다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도 좀 너무 주가 자체는 좀 억울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기대치를 넘지 못했다는 부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빌딩을 좀 확실히 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저렴해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LG생활건강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 자체에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좀 중국향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많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영업 이익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YOY 지금 21% 정도 감소를 한 모습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멀어지는 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좀 클리오 같은 경우가 좀 어제부터 살짝 좀 들어올리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작년 11월부터 좀 상당히 좀 주가 자체는 힘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국내 사업이 좀 어떻게 보면 YO 대비 14%좀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를 좀 기록했던 부분들 다만 올해부터 약간 터닝 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주가가 좀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바닥에서 돌아오면서 실적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좀 화장품 섹터 특히 여기에 더해서 K뷰티와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나 둘씩 좀 차분히 볼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NH투자증권에서 그 뷰티 쪽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멘트가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실망감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사님도 어느 정도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세요? 네, 사실은 뭐 이제 클리오를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앞서 말씀드렸던 6월, 그러니까 좀 2분기 때 좀 세웠던 52주 신고가 좀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 자체는 거의 50% 이상 네.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 4분기 실적, 특히 그리고 작년의 실적을 전체적으로 좀 합산해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실망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12월 9일 지금 50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숫자, 여기에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뷰가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은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당장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화장품만 봐도 가성비의 품질까지 좋은 인디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인디 브랜드가 또 A급 모델을 쓰더라고요. 뭐 박서준 씨, 원빈 씨, 김수현 씨 이런 걸 쓰는 거 보면서 매출 파악가 엄청나겠구나. 왜냐하면 그런 모델들을 쓴다라는 게 말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업계가.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보다도 앵커님 훨씬 더 좀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브랜드 업체들 간에서도 제가 볼 때는 경쟁에 대한 부분들,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K-뷰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브랜드보다는 이제 인디 브랜드 쪽 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혹은 뭐 트렌드를 좀 이끌 수 있는 좀 브랜드들이 지금 제가 볼 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K-뷰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가성비라든지 혁신성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좀 빠른 피보팅이라든지 좀 아이디어가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좀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에서 좀 최신 트렌드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대형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라인업을 좀 빠르게 체인지하는 부분에서 살짝 좀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네.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트렌드를 빠르게 좀 반영하고 있고 오히려 좀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혁신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성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화장품 자체가 비싸다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부분들 하지만 지금 CF 모델을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그러겠죠. 봤을 때 예. 예, 가성비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형화되어간 어떤 그런 추세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ODM 업체들 흔히 말해서 이제 주문 제작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ODM 업체들에 대한 캐파 증설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화장품 하면 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가 좀 상당히 좀 많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정부 자체에서는 오피셜하게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좀 말을 합니다만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좀 중국에 대한 어떤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좀 트렌드가 좀 우리나라 특히 K-뷰티에 올해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렌드에 이제 맞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매출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하고 또 달라진 게 북미, 이런 유럽, 네, 이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단 말이죠. 네, 화장품 업체들이 그런데 나가서 또 선전을 실제로 하고 있고 매출로 또 연결되는 흐름을 좀 보게 되는데 미국은 참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네, 경기도 지금 뭐 아래 공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를 또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JP 모건에서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인종도 좀 다양하고 또 그리고 연령별로도 좀 구매에 대한 패턴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색조, 메이크업 쪽에 대한 부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좀 장기화될 것이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감내해야 될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런 좀 색조 화장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좀 재구매율이 떨어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기성세대보다는 좀 젊은 층으로 좀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부진이 좀 젊은 층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스킨케어라든지 향수 같은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구매는 그래도 여전히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향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선물용으로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구매율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케어라고 할 수 있는 좀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좀 이 모발과 관련된 피부와 관련된 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화장품을 구매할 때 메이크업보다는 뭐 케어 쪽 혹은 뭐 기본에 좀 충실한 어떤 그런 쪽으로 일단은 조금은 구매 패턴이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색조 화장품 쪽에서는 대형 브랜드들의 어떤 좀 부침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케어 쪽에 대한 어떤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좀 돈을 벌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에 대한 어떤 말씀드렸던 케어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더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트렌드는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보니까 뭐 동남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피부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색조가 들어가기가 침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 K-뷰티 관련해서는 이제 연예인들의 활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부가 너무 예쁘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그런 기초 브랜드 그리고 케어 쪽 여기에서 조금 더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움직임이 미국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 붙여가지고 뭐 피해보거나 그런 거는 저희 생각 안 해도 됩니까? 미국에서요?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DM에 관련된 부분뿐만 네. 아니라 지금 현지에도 좀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매기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FDA 협정이 좀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은 좀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상호 관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제가 볼 땐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화장품과 관련된 특히 뭐 문화라든지 생활 특히 이제 화장품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좀 언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추후에 관세율에 대한 부분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좀 피해가 좀 집계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뻐진다는데 저희 여성들은 또 가격이 올라도 화장품에 대한 팬심이 있거든요. 본인이 쓰는 제품에 대한 어떤 고집을 하기 때문에 좀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품질만 잘 가져간다면 크게 영향 없지 않을까라는 바람 가져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꼭 집어주실 만한 어떤 종목이나 전략적인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 전략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원래 좀 실적이 좋았던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주가 자체가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APR이라는 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품 쪽에서 사실 가성비가 상당히 좋고 기술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지역으로 확산이라든지 채널 다각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1조 원 매출 달성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보게 되면 작년쯤 고점인 6월 27일 날 좀 세웠던 82,000원 부분을 거의 지금 다 올라온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올 2월 달에 한 4만 원대 저점을 찍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지금 거의 50% 이상의 좀 상승세가 나오고 네. 오늘 좀 반등세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화장품 쪽에서 어떤 KBT 쪽에서 대장주는 APR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좀 실적이 좋은 부분, 어떤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만 네. 올해 좀 실적이 좀 돌아갈 만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그것도 않을까 봐야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클리오란 종목이 제가 볼 때 조금
관심이 좀 쏠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클리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들 좀 어느 정도 좀 실망했던 부분들의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색조 화장품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어쨌든 어떻게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앞에서 올리브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올리브영 매출이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국향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국향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카테고리에서 3가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취사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이사와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